은퇴 후 건강을 잃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바쁘면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많으면 몸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우리는 그 균형을 잃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움직임도 줄고 새로운 자극도 사라지죠. 몸은 근육을 잃고 뇌는 활기를 잃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되살리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며 걷는 목적이 있는 걷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2년간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TV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 그대로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 초기 증세라며 약을 권했지만 김 씨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근처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걸으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수록 생각이 또렷해졌고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작은 일이라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 씨는 다시 활력을 찾았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모두 안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이중 자극 효과 듀얼 액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걷는다는 신체 자극이 뇌의 신경세포를 깨우고 동시에 생각하거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인지 자극이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뇌가 동시에 켜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생각이 동반된 움직임이야말로 진짜 노화 방지 루틴이라는 이야기죠. 하버드 의대의 한 장기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았고 근육량 감소도 현저히 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는 동안 뇌는 균형 감각과 근육의 미세한 조정 신호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혈류를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더 많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걷기는 유일하게 뇌와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운동이다. 경기도 구리의 72세 이명자 씨는 이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난 뒤 그녀는 매일 남편과 함께 기억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저기 저 집 담장이 새로 칠해졌네. 저기 고양이 이름 뭐였지?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뇌를 자극하는 산책이었죠. 놀랍게도 남편의 단기 기억력은 1년 후 검사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치매 진행이 멈춘 건 드문 경우라며 걷기와 대화의 결합이 뇌 인지 회로를 유지시킨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며 걷는 습관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인생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은 단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그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일정한 속도로 발을 내딛고 숨을 고르고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은 명상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다시 삶의 집중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걷기입니다. 단순히 운동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른 이유를 만들어 걷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시장을 보기 위해, 어떤 날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또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답을 찾기 위해 걷는 것이죠. 목적이 생기면 몸은 다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사회적 자극, 신체 자극, 인지 자극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뇌는 늙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걷기라는 행동은 생각의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걸을 때 갑자기 정리되고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CEO들 중 다수가 중요한 회의를 워킹 미팅으로 진행합니다. 인간의 뇌는 걸을 때 창의성 지수가 6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자산은 여전히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침 햇살이 드는 시간대를 권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비타민 D를 합성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2030분 정도 일정한 리듬으로 걷되 음악보다는 주변의 자연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나무를 보고 귀로 바람을 듣고 발로 땅을 느끼는 감각의 자극이 뇌를 가장 풍부하게 깨우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70세 한병철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km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길을 외우면 뇌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길을 찾아요. 그 습관 덕분인지 그는 아직도 복잡한 길을 잘 외우고 신체 검사에서 뇌혈류 상태도 매우 좋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체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운동기구나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의식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땅을 밟으며 몸을 깨우고 주변을 느끼며 뇌를 자극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이 단순한 행위가 은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절의 첫걸음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다는 건 멈춰있던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아닌 자신의 발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뇌와 몸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퇴 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끼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리가 둔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 예전에는 이름이 바로 떠올랐던 친구조차 금세 생각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피곤함이 몰려오는 자신을 보며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건가 하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많은 은퇴자들이 체력과 뇌 건강을 별개로 관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운동으로, 머리는 책이나 퍼즐로.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자극을 받으면 몸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체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외로 그 답은 단순합니다. 생각하며 걷기,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이 걷기는 단순히 운동량을 채우기 위한 걷기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삶을 되살리는 걷기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는 첫 번째 이유는 움직이지 않음이 아닙니다. 바로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출퇴근이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의 구조가 무너진 후 우리는 몸보다 머리가 먼저 멈춥니다.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고 그 공백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걷기라는 행위는 그 단절된 리듬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일정한 속도로 발을 내디디며 호흡을 조절하고 주변의 풍경을 관찰하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몸은 다시 세계와 연결되고 뇌는 끊어진 자극을 되찾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2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휴식 같았지만 곧 의미 없는 하루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무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약을 권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야겠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6시 그는 집 근처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발걸음을 옮기는 수준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걷는 동안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작은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차를 끓이고 식탁을 닦고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몸이 가벼워졌다기보다 머리가 다시 도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1,6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았고 근육 손실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걷는 동안 뇌의 혈류가 늘어나며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활발해지고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자극되며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걷기는 뇌와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자극 운동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구리의 72세 이명자 씨 부부는 이를 생활 속에서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약보다 대화와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후 두 사람은 40분간 동네를 걷습니다. 걷는 동안 저기 새로 생긴 꽃집 이름이 뭐였더라, 오늘 하늘색이 어제보다 더 파랗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며 기억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남편의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의사는 이 나이에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 건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걷는 게 약이고 대화가 치료예요. 이처럼 걷기는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뇌의 회로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걷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보기를 채우기 위한 걷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유를 담은 걷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보기 위해 혹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기면 뇌는 길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며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판단력을 회복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100세 장수 노인 연구단은 걷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걷는 이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걷기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70세 한병철 씨는 10년째 매일 아침 3km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길을 외우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그가 말합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다음 길을 예측하고 기억하게 되죠. 그게 뇌를 젊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의 뇌연류 검사 결과는 또래보다 훨씬 활발한 상태였고 균형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며 걷는 습관이 뇌를 계속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회복입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이 오는 이유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그 구조를 다시 세웁니다.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 반복은 뇌에게 하루의 질서를 알려줍니다. 이는 곧 수면 리듬의 회복, 식욕의 안정, 감정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아침 햇살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리듬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감각의 사용입니다. 음악을 끼고 걷기보다 주변의 소리를 들으세요. 새소리, 바람, 발소리 같은 자연의 자극이 뇌의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동반입니다.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면 뇌의 작업 기억력이 훈련됩니다. 결국 체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걷기, 그것도 의식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어서 젊음을 잃는 게 아니라 움직임과 생각을 멈출 때 젊음을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땅을 밟는 순간 당신의 몸은 깨어나고 머리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는다는 건 노화를 거스르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